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품 정말 대단하죠, 그죠? 메나테크 제품이 대단한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 달인가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어떤 남자분이 산악회를 갔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분이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으셨는데 거의 암 환자였죠, 그죠? 먹고 좋아지셨다. 근데 그때 그분이 너무 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건강하니까 그냥 흘러 들어 버린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암 진단을 받으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서 지금 한 달인데도 거의 기적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보면 진짜 제품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위기가 될 수가 있고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아까 심지영 대표님 골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골프 좋아하는데 한때 이제 실내에서 골프를 못 칠 때 있잖아요. 연습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제가 파주에 이제 한 300타석 정도 3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풀로 차가지고요. 하루에 1억씩 벌었어요. 하루에. 뭐 실내 연습장도 못 가죠. 스크린도 못 가죠.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변화는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지만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 자, 앞으로는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치명적인 애가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치명적인 애들이 있죠. 뭐죠? 예전에 사스나 이런 애들은 좀 치명적이죠. 그리고 코로나도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좀 폐로 전염이 돼서 되게 치명적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목으로 오는 거는 거의 뭐 한 집 걸려서 다 걸릴 정도로 그거는 전염성이 강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때요? 전염성도 강한데 치명적인 애가 오면 어마어마한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7년, 6년 자 앞으로 그러면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코로나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앞으로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확신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엠브로토스를 사재기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가 어디죠? 오, 여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강남역 사거리가 여기거든요. 자, 이때에 땅을 사신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땅을 파신 분은 정말 제 친구 아버지가 이때 땅을 팔았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땅을 팔았지 않았으면 그때 지금도 그 얘기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몇 배가 올랐는지는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거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준비를 했겠죠, 그죠? 만약에 저는 이제 로또를 사진 않는데 매주 토요일 날 그 로또 발표가 나죠, 그죠? 그 번호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어때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환경이나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어떤 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 메나테크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럼 몇 년 됐죠? 94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고 한국에서는 2004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8년? 17년? 꽤 오래됐죠, 그죠? 네. 대부분 이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진짜로 좋으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10년 전에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아, 이 제품 되게 좋아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접해본 소비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만큼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건강식품이 무슨 유행처럼 그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없어지고 뭐 5년 지나면 없어지고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27년, 28년이 됐다는 거고요. 자, 설립한 지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그만큼 회사가 안전하다, 투명하다. 얼마 전에 좀 꽤 대단한 내용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나스닥에서 투자 대상 상위권 제약주 7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7개의 회사를 투자를 하면 되게 우량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메나테크가 나와 있어요. 메나테크가 제약회사인가요?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죠?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제약주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좀 대단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이외에 틈새 시장으로 남아있다. 자, 틈새 시장이라는 건 뭔가요? 이쪽 시장이 크다는 건가요? 작다는 건가요? 아직은 작다는 거죠. 그런데 이 틈새 시장이 앞으로 메이저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IBM이 메이저 회사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작은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이지만 앞으로 메이저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에 관한 내용. 네. 클리코 요양소 앞에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이 대단한 내용을 한 회사가 이렇게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대단한 내용이죠. 그죠? 저는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어떤 제품을 투여했을 때 이렇게 좋아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먹고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회사가 꽤 많이 있지만 그 어떤 회사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메나테크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인정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효과를 문서로 기록한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제품이 질병 이름은 다양한데 제품이 똑같은 제품을 넣어줬죠. 그죠?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 가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제품으로 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세포 단위로 건강해주게 해준다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허에 대한 부분 제가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 근린고양소에 대한 부분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이렇게 해서 8가지 탄수화물이 세포가 건강하게 해서 세포 스스로 우리 몸을 치료하도록 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유전자 이게 뭐냐면 이게 유전자 지도거든요. 현대 과학이 여기까지 왔어요. 원인은 찾아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몇 번 염색체가 아프면 어떤 질병이 걸린다.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건데 이 앞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열쇠라는 건 뭐예요? 근데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당사슬이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 일련의 내용으로 자, 지난 10년간 7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대단한 물질이죠, 그죠? 예, 노벨상을 한 번만 받아도 대단한데 이 대단한 물질을 메나테크가 전 세계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MIT 공대에서도 소개가 됐었고요. 자, 변화는 어때요?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원이 적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런 삶을 산대요. 그러면 100명 중에 96명은 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거가 저도 고민이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한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좀 일찍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찍 사업을 시작하니까 아시다시피 일찍 망해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30살이면 어때요? 좀 젊은 나이죠. 30살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되게 어렵게 살았지만 저는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좀 흥청망청 살았으면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평일날에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야간에 일하고 정말 내 나름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항상 가난한 거야.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빈곤 탈출률이라는 거 이런 거 있는 줄 아세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0.05%. 1000명 중에 5명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밀이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만듭니다.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수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막 코로나 때 집합 금지나 이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게문을 열지도 못해. 그죠? 그럼 시간과 노력을 쓰지 못하면 어때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목요일 날 오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이제 제가 이제 50 이제 됐는데 저도 60, 70이 되면 어때요? 지금만큼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없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뭐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아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삶도 그렇지만 노후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운 건 뭐냐면 부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산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게 되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아도 어때요?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부자들의 원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 연봉이라는 건 월급 개념인 거죠. 그죠? 회사를 그만두면 안 나오죠. 연금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나오죠. 근데 죽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자산이라는 건 뭐죠?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라는 게 그런 자산 규모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동갑이고요. 예. 예전에 이제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명견만리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선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내 친구를 보니까 음반이나 인세나 이런 저작권료 있죠.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밀하게 찾아봤는데 월 7천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돼요. 한 달에. 이분이 그 작곡한 노래나 이런 게 라디오나 나오잖아요. 그 인세 수입이. 한번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PT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같은 연도에 태어났고요. 같이 중학교를 다녔고요. 똑같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이분들이 정확하게 69세, 70이라는 나이가 됐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70이라는 나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70이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 70이 돼서도 일을 해야만 해. 그런데 월 7천이 아니라 월 1,000만 원이라도 월 500만 원이라도 내가 나이가 70이 됐을 때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 13년, 14년, 되게 오래됐죠, 그죠?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은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다 문제를 내면 맞추실 거예요. 자, 이분은 돌아가신 분인데도 인세 수입이 있겠죠. 그죠? 1년에 얼마를 벌까요? 한두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선물이 있습니다. 좀 큰 소리로. 16억?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좀 점잖으셔가지고 선물에 대해서 뭐 전혀. 자, 이 사분이 1,300억이에요. 1,300억. 1년에. 자, 여러분 연봉 1억이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연봉 1억도 적게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연봉 1억 하면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연봉이 1,300억이에요. 한 달에 100억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자산의 가치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위를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2위더라고요. 이분은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분은 4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이미 40년이 넘어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1년에 620억을 벌어요. 그냥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 자, 지금 이제 봄에 많이 불렀지만 지금은 좀 덜 부르겠지만 그죠? 봄바람 휘날리 영화 많이 들으시죠? 네. 그 노래 가지고 그 노래 한 곡 가지고 10년 동안 100억을 번 거죠. 이게 자산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근데 이분이 히트곡에 그 곡 한 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 볼까요? 머라이어 캐리 이분도 히트곡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그거죠. 크리스마스 그 캐롤 노래 한 곡이 있죠, 그죠? 그 한 곡 가지고 600억을 벌었죠. 지금까지. 어때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부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가 라디오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려 나올 때마다 받는 인쇄 수익이 이게 바로 자산의 가치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플랜은 좀 더 이제 보상 플랜만 따로 자세하게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한번 보시고 오늘은 제가 좀 개요만 조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나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소비하고 나와 똑같이 제품을 소비하거나 나와 똑같이 이렇게 제품을 알리는 사람을 한 명씩 만들어 나가면서 이게 이제 자산의 가치가 되는 건데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내가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도와주면 나의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단계 하는 사람,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를 막 되게 반가워해요? 아니면 별로 안 반가워해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일찍 시작했죠. 제가 이제 49이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좀 안 되게 네트워크 사업을 했어요.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20년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좋지 않은 제품을 좋다고 과대 광고를 해서 그거를 구매한 사람이 피해를 봤던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제품을 구입하면 상관없는데 어때요? 무리하게 요구를 했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돈을 낸 것만큼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어때요? 내가 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누군가가 수입이 늘어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여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를 하셨다면 여러분 초대하신 분이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게 이게 보상 훈련이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도와가면서. 자, 직급별 매출 현황 여기 이제 PD가 되면 한 400 정도, 브론즈 PD 제가 지금 현재 브론즈 PD에서 실버 PD 한 중간 정도 소득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바꾸는 400만 원이라면 내가 어때요? 연봉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예전에 강남의 원룸에서 살 때도 빌라에 한 10세대 정도 있었고 한 세대에 한 5, 60만 원 정도 월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빌라인데 그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월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매달 임대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라가 보통 한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라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네. 이 빌딩이 한 100억 정도 한대요. 그럼 어때요? 일반 쉽게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10매독짜리도 사기 힘들고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100억 우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1년에 1억씩만 모으면 딱 100년 걸립니다. 1년에 1억 모으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한 달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씩 저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임대료가 매달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 나오니까. 근데 그런 수입을 이 제품과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그죠? 자, 제가 이제 회원이 약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뭐 회원 제품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있겠고 한 2,000명 정도가 한 평균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매달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2,000명 정도가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쓰면 어때요? 수입이 매출이 한 2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수입은 약 1,00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꼭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회원 한 명의 자산 가치가 한 월 5천 원 정도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무엇로 비교를 해봤냐면 저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심하게 막 크게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주식이 2,000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나요? 주식을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서 자산은 2,000명의 회원을 유지하고 케어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매달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 땅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땅을 한 2,000평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땅을 한 2,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뭐 평당 얼마인가는 상관없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나요? 땅을 팔아야 되죠. 그죠? 하지만 메나테크에서의 이런 자산의 가치는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이제 빌딩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빌딩을 내가 지어서 임대료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빌딩을 짓는 과정에는 어때요? 빌딩이 지어져서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돈이 들어가야 되죠. 빌딩 하나를 짓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받으면서 이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다르다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어떤 분들은 뭐 10억,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되게 힘들겠죠. 하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면에 회원 한 명의 자산 가치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원이 한 5천 명 정도가 되고 회원 한 명의 자산 가치가 10,000원이 된다면 월 수입이 5천 정도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미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월 1억까지도 받으시는 분들이 베네테크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자산 가치의 개념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최대한 어때요? 멤버십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멤버십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돈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어때요? 여행도 보내주고요. 그죠? 이런 인센티브, 여행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어떤 PD로서 아니면 그 이상의 직급으로서 인정과 보상까지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PD라는 인증서도 소중하지만 M5M 미션을 통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100점당 한 명이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15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를 돕는 후원자가 돼요. 그럼 제가 월 매출 2억이면 1,000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한 1,000명, 한 1,500, 1,200명 정도를 매달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메나테크에서는 멋진 일이라는 거죠. 그죠?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근데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PT예요. 이거 영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힘들지만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기 어렵다고 하면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수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를 통한 베네테크의 가치와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팀워크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